만나서 반갑습니다. 1등급 수학의 시작 선행왕 강지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제 개강 2주를 앞에 두고 우리 아이들이 했으면 하는 공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4개 학년인 중1부터 고1까지에 대해서 한번 라이트하게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수학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영상에서 한번 더 깊이 있게 짚어주는 걸로 우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중학교 1학년 가장 큰 입시 체제의 변동은요. 자유학년제에서 이제 자유학기제로 변화된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아시다시피 자유학교제는 자유학기제죠. 자유학기제는 학교별로 이제 1학기, 한 학기에 걸쳐서 시험을 없애고 교과 외 관련돼서 진로 체험과 교과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자유학기제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주요한 포인트는 그 기간 내는 어쨌건 시험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진다, 시험으로부터 여유 있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전면적으로 좀 이제 한 학기에 걸쳐서 자유학기제가 시험됨으로 인해서 작년도보다는 조금 시험 보는 학교가 훨씬 많아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한 학기를 보게 된다면 이제 1학기냐 2학기냐 좀 궁금하실 텐데 대체로 작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학기에 시험을 본 학교가 더 많았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배정받은 학교에 직접적으로 요청해서 언제가 자유학기제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자유학기제인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자유학기제로 바뀌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입시에 들어간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제 학습의 분량도 올리고 시험의 기술도 같이 증진시켜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할 때 일단 지금 3월부터는 좀 강하게 드라이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스럽고요. 낯선 환경, 그다음에 약간 공포스러움도 있고 거기에 적응하는데 사실 시간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빨리 또 사춘기가 온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와 외부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중학교 1학년들한테 다가오는데 3월부터 학습의 고삐를 당기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 2주 남은 기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간 해왔던 선행을 더 추가적으로 늘린다기보다 현행의 속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3월 이제 입학해서 한 두세 주 정도는 관찰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 잘하고 있나,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나, 교우 관계는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가고 있나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관련돼서는 앞에서도 이제 살짝 이제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저희 이제 그 아이들, 물론 저희 아이는 이제 대치동에 있으니까 쭉 주변에 시험을 검토했을 때는 2학기에 시험 본 친구들이 월등하게 많았고,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로 치면 우리도 2학기에 시험 몰락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2학기에 시험을 봤을 때 이제 사실은 송파, 서초, 강남을 통틀어서 어려웠던 학교는 이제 2개 정도가 됐었습니다. 대청중학교 시험 굉장히 어렵게 냈고 강남의 명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신동중학교도 굉장히 시험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 2개 학교를 제외하고 시험은 평이하게 나왔다. 그 이유의 하나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중학교 1학년은 누적 족보가 없다는 특징이 있는 학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내신 대비할 때도 족보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만큼 오랫동안 시험을 안 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들이. 그래서 좋은 문제의 개발이 좀 안 됐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만큼 나온 문제들이 나오느니만큼 어떻게 우리 집중해서 기본의 심화 문제를 잘 푸는데 포커싱을 잡으면 무난하게 중학교 1학년 시험은 넘어가니까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관심 가지실 건 어떻게 입학 후에 교우 관계, 입학 후의 생활 관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남은 2주 동안 하던 거 하셔라. 속도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분량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하던 스텝대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은 어떠냐? 중학교 2학년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수학의 빙하기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수학의 빙하기, 입시에서 수학의 빙하기는 그게 4번을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4번을 얘기하고요. 고3은 사실은 그쯤 되면 입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그거 이제 빙하기로 안 잡거든요. 그때 이미 또
슬프지만 또 포기할 친구들은 포기하고 더 막 박차를 가할 친구들은 박차를 가하면서 새로운 어떤 정보들이 쌓인다기보다 기존의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고3은 빙하기로 안 잡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초등학교 5학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분수, 혼합 연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 썩으셨을 거고요. 중학교 2학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제 고1, 고2 또 좀 굉장히 힘드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중학교 2학년의 경우는 우리 이제 쉽게 간단하게 이제 좀 가이드를 잡을 건 뭐냐면 1학기, 2학기를 구별할 때 2학기가 더 어렵다. 중간 기말을 잡을 때 기말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시험은 당연히 2학년 2학기 기말이 될 거다. 그리고 그 다음 어려운 시험은 2학년 2학기 중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난이도가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략이 어떻게 잡히게 되냐면 무조건 첫 시험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2학년 1학기에 중간에 무조건 잘 본다. 그리고 기말에도 잘 본다. 그럼 2학기 때는 조금 흐트러질 수 있지만 어쨌건 내신적으로는 전체적인 보정치를 잡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2학년 2학기 기말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2학년 2학기 기말에는 활용 파트가 한 2파트, 함수 포함하면 이제 3파트가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1차 함수 그래프와 관련돼서 심화 과정을 낼 수 있는데 이 심화 과정은 고등학교에서 이미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개발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 높게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학기는 이제 도형 파트니까 때가 되면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자, 2주 남은 현 시점에서 우리 중학교 2학년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일단 유형설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집중해서 유형설을 푸시는데 유형설이라는 건 이제 센 RPM 이런 친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1학기 시험, 중등 1학기 시험은 유형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푸는 스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가 뭐냐면 수 파트를 배우는데 수 파트는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항수 변별로 문제를 많이 내놓고 실수를 유도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잘 돼야지만 좋은 성과가 나오니까 바로 시작하셔라. 이 2주 동안 충분히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 풀어야 되냐? 우리 2학년 1학기 거 전체 다 풀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2학년 1학기에서 시험 보는 중간 범위까지만 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답 부분을 다져나가면서 점점점 어떻게 시험 보는 스킬을 올리는 쪽으로 중간고사를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주 전부터 중간고사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1학년 자유학년제 1학년 학교 생활하면서 학교에 대한 적응은 다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막 이제 성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자사고나 특목중 노리는 친구들은 사실은 B 하나만 있어도 이제 입학이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국 단위 자사고나 어떤 영재고 과고를 노리는 친구들은 미리 당연히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그때 너무 심화 라인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되게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선행을 한 친구들은 2학년 1학기 기말은 되게 쉽게 가는 반면에 2학년 1학기 중간에서 좌절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문제적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 개수 세고 이런 게 막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막 일정 범위를 주고 여기 들어있는 유한소수의 개수를 세라. 뭐 이런 거 무한소수의 개수를 세라.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감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중간고사까지 쭉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가시고 우리 아이 선행 많이 했으니까 대비 별로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빨리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중3은 어떤가? 중3도 중학교 2학년 때처럼 시험이 어렵나? 사실 중3은 시험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중3은 중간고사를 당연히 잘 봐야 되는데 그 목적이 중학교 2학년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의 경우는 전략적인 게 있었습니다. 시험이 점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첫 시험부터 잘 봐서 끌어올린다는 느낌이 중요했다면 중3의 경우는 첫 시험에서 체감적으로 난이도가 뚝 떨어져요. 특히 선행을 한 친구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거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무엇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냐면 100점을 목표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100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중3의 경우는 중2 내내 꺾인 자존심의 회복 기간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중2, 중3이 우리 이제 시험에서 주가 되는데 요새 이제 그 강남, 송파의 시험의 트렌드를 보면은 난이도 조정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작년도 이제 2학년 2학기
물론 거긴 도형 파트기는 한데 기말의 이슈였는데 뭐 송파 강남구에서 학교가 대체로 다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난이도 조정을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 조정 실패에 대해서는 요 앞에 영상 통해서 그 어떻게 난이도 조정을 하는지 이해하시면 좀 아실 텐데, 어려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중킬러를 한 3문항 내야 되는데 한 5문항 냈다거나 이러면 난이도 조정 실패입니다. 이런 것들 실패하는 거예요. 한두 문제만 더 나와도 점수대가 뚝뚝 떨어져요. 왜냐면 이게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당황하고 이거 풀다 저거 풀다 저거 풀다 저거 풀다 하면은 결국에 다 틀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중3, 중2 물론 시험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겠지만 1학기가 2학기보다 중등이 좀 쉽거든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목적은 있다. 그래서 중3의 경우도 지금 2주 남았지만 뭐 해야 된다? 내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예비 고1인데 예비 고1은 사실은 2주 남긴 이 시기에 새롭게 뭐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분량적으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책의 볼륨이 뭐 3개월짜리, 5개월짜리, 3개월짜리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 기간에 집중적으로 새로운 거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자, 요 때는 뭐 하냐면 겨울에, 우리 올 겨울에 쭉 공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기로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고1이 돼서 3월부터는 실질적으로 내신 대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내신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마 이번 겨울방학에 우리 당연히 고1 내신 대비는 준비를 계속 하셨고 쭉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하셨을 거예요. 미적분 1을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미적분 2를 하신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대수를 한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한번 싹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지금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보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 고1은 온전히 내신에 힘쏟아야 되고 정말 고1이야말로 첫 시험 무조건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딱 보고서 대치동에서는 어떻게 내신으로 대학 갈지 수능으로 갈지 빠르게 결정짓습니다. 물론 타 지역보다 요 대치동의 성상이 이제 성질과 모습이 조금 빠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어떻게 첫 시험 두 번째 주는 시험의 의미가 크고 그때 이미 한번 선을 그어지면 위아래로 넘나들기가 어려우니까 첫 시험에 좀 사활을 걸고 잘 볼 수 있게끔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부터는 온전히 내신 대비해. 온전히 내신 대비. 그러니까 3월 시작하기 2주 전인 지금에는 시험과 관련 없는 우리 선행 나간 부분을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블로그를 이제 열었고요. 블로그 그 밑에 이제 보면 게시판에 뭐 영상과 글로 답해드립니다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글을 남겨주시면 답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아무도 글을 안 남겼어. 글을 남기시기 싫으신가? 두려운가? 글 쓰는 것 자체가 두려우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 유튜브에 댓글이 좀 달렸는데 그 질문과 관련돼서 가볍게 답 2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름님이 글을 남기셨어요. 앞에 땡땡구름, 땡땡은 생략. 선생님, 고입 전 미적2를 못 보고 입학할 것 같아요. 미적2는 시기상 언제 선행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몇 번 정도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고등 선행을 할 때 또는 모든 시험이 다 똑같은데 그냥 기본 2번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2번을 볼 때 첫 번째에 정보를 많이 담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2번째 볼 때는 정확하게 내가 틀린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 우리 초견에서는 구분을 한다. 그리고 이론을 정확하게 배운다. Y를 정확하게 갖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적분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땐 이론에 굉장히 포커싱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게 문제를 풀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남겨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문제를 풀었는데 계산을 실수했다든지 아니면 이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든지 이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어려운 문제라 틀린다든지 이런 정보를 많이 남겨주셔야지 이 지금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시간에 대한 해결이 조금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미적2의 경우는 시기상으로는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미적투가 볼륨이 굉장히 커요. 일단 정석의 단원으로 보더라도 한 19단원 정도 되는데 중간에 이제 삼각함수 관련돼서 덧셈 정리, 가계 합성, 뭐 이렇게 삼각함수 합성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은 문제를 좀 풀어야지 능숙하게 처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개인별로 편차가 벌어져서 누구는 빨리 그 계산의 부분을 이론 뭐 이렇게 훈련을 마치기도 하고요. 누구는 굉장히 더디게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미적투는 뭐 공수일하듯이 뭐 3개월, 4개월에 끝나는 건 아니다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요 얘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천히 꼼꼼히 가야지 된다. 그리고 기본 문제를 많이 풀어야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1학기는 어차피 못하니까 이제 여름방학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그 기간 내에 시간을 압축적으로 쓰실 거면 특강이든지 이런 걸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 기간에 매주 뭐 한 단원씩 나간다거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규 내가 나가는 수업에 같이 미적도를 태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방학은 기간적으로 보통 12월 이제 말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 3월에 재개강하니까 그 정도의 기간을 잡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미적투를 하기 좋은 시기죠. 사실은 요번 중3 넘어가면서 미적투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시기는 지금 이미 지났으니까 지난 건 어쩔 수 없고 우리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면 학기 중간까지 쭉 연결되는 거예요. 한 주에 뭐 한 챕터 나가겠다. 요 정도로 보고 일요일이나 이런 때 뭐 인터넷 강의나 이런 거 듣고 내용 정리 꼼꼼히 하고 그리고 한 주 그 기간에 하루에 뭐 20문제씩 또는 30문제씩 유형설을 풀겠다 매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진행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겨울방학 되는 시점에 미적투를 집중적으로 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미적투는 선택이죠. 근데 선택을 지역마다 좀 달라요.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고2 때 하는 학교도 있고 고3 때 하는 학교도 있고 이게 이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역을 좀 봐야 되는데 아마 고2 때 들어가는 지역이라면 고1 겨울방학에 미적투를 하는 건 어떤 필수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몇 번 정도 봐야 하는가?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모든 책은 최소 2번이니까 한 2번 이상 무조건 보되 기간은 길다. 19단원으로 잡고 한 주씩 잡아라. 한 주씩. 한 19주 정도 간다. 그럼 19주라고 하면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4개월에서 끝날 일은 없고 한 5개월 정도 가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여름방학 시작하는 시점부터 해서 이제 전반부 나가고 그리고 학기 중에 점검에 나가서 겨울방학까지 학기 중에 끝나거나 아니면 겨울방학을 집중적으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주연 학생인데 중3 학생인데 이제 막 합차 공식 끝냈대요. 최대한 고1 수학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중3의 완성도에 따라 다른데 중3의 완성도가 잘 됐다면 공통수학일은 짧게는 예를 들어서 뭐 원리를 굉장히 많이 있어서 딥하게 배우긴 해야 되는데 진도를 나가는 게 목적이시라면 2달 반, 3달 정도면 이제 공통수학일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통수학일은 그거에 대비해서 한 달 정도 더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3달 갖고는 안 되고요. 보통 이제 4달 정도 잡고요. 대수 파트는 좀 길어요. 대수는 거기서 한 달 반 정도 추가, 5개월 반에서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은 볼륨이 좀 작아요. 미적분은 3개월 전후에서 무조건 충분히 되니까 전반적으로 요 턴에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냥 러프하게 생각하면 공통수학일 4개월, 공통수학이 4개월, 그 대수 파트 5개월, 미적분 3개월 이렇게 4, 4, 5, 3 잡으면 얼추 중간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 채워지고 늘어지는 부분 또 연장되고 하면서 기간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합차 공식 이제 끝났으면 아마 이제 고등수학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중등수학인가요? 중등수학을 한다고 하면 진도적으로는 조금 늦은 바가 있으니까 좀 타이트하게 해주셔야 돼요. 타이트하게 하라는 거는 고등수학을 못 가게 돼도 지금 중등 과정에서 연계 지점이 고등과 많이 있기 때문에 공통수학일과 지금 할 때 엄청 빡빡하게 아주 어려운 문항까지 꼼꼼하게 푼다는 마인드로 가면 공통수학일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니까 괜찮은 거고요. 지금 합차 공식은 우리 책으로 보면 공통수학일에서는 2단원 인수분해에서 나오니까
우리 공통수학 1 책의 뒷부분을 쭉 감안해 봤을 때는 아예 앞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전후에서 끝난다 보시면 얼추 기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까지 끝나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글 올릴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친구라면 충분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집중해서 실력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개강 새학기 2주 전 우리가 해야 할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정리해 드리자면 중1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중1은 좀 지켜보자. 자유학기제 때문에 오케이. 뭐 중학교 1학기 때 시험 보면 빨리 이제 공부는 시키셔야 되고요. 중학교 2학년은 시험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첫 시험부터 무조건 잘 본다. 중3은 첫 시험부터 잘 본다. 왜? 중3은 2학년 때 떨어진 자존감을 요때 확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1은 새로운 거는 하지 말자. 그 대신 시험과 관련되지 않은 그 이후에 우리 선행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2주간 정리하는 걸로 갖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만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내용에서는 오늘 이렇게 크게 총론적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제 내신 대비가 시작되면 요 단원은 조금 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선행한 친구들은 요 단원이 좀 약점 단원이에요. 요런 내용들로 우리 학부모님들, 구독자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See you again.